이건 단순한 기술 평가가 아닙니다. 오만했던 한 국가의 자존심이 철저히 박살나는 참사 현장입니다. 독일 출신의 세계 교통 인프라 최고 평가 위원장 로베르트 융의 두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습니다. 1조 7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이 걸린 중앙아시아 고속도로 수주전 최종 평가장. 40년 기술력을 장담하며 콧대를 높이던 일본의 시뮬레이션 화면에는 3km가 넘는 끔찍한 교통체증이 붉은색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우측 스크린에 켜진 한국의 화면이 전 세계 심사위원들의 숨통을 단번에 틀어막아 버린 겁니다. 차단기도 정지선도 없는 도로를 수만 대의 차들이 시속 100km로 뚫고 지나가고 있었으니까요. 단 3초. 그 짧은 시간에 전 세계의 표준을 메이드 인 코리아로 싹쓸이해버린 대한민국 하이패스의 압도적 위험. 지금 그 충격적인 현장을 확인해 보십시오.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로베르트 융입니다. 세계교통인프라평가위원회의 수석위원장이자 평생을 독일의 아우토반과 유럽 전역의 고속도로 설계에 바쳐온 깐깐한 공학자입니다. 제 손을 거쳐간 교통 데이터만 수만 건이 넘고 제 도장이 찍혀야만 비로소 안전한 도로라는 세계적인 공인을 받습니다.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저는 오직 숫자와 증명된 결과만을 믿으며 살아옵니다. 기술의 세계에서는 감정도 요행도 허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가 앉아있는 이곳은 일본 도쿄의 한 최고급 비즈니스 센터 12층 대회의실입니다. 창밖으로는 도쿄의 화려한 스카이라인이 내려다 보이고 회의실 안은 숨막히는 정적과 기분 좋은 긴장감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테이블 한가운데에는 중앙아시아 7개국 통합고속도로 통행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라는 두꺼운 명패가 놓여 있습니다. 총 사업 규모 무려 12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7천억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돈이 걸린 전무후무한 수주전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콘크리트를 붓고 요금소 기계를 납품하는 얄팍한 장사가 아닙니다. 중앙아시아 대륙 전체를 관통하는 거대한 혈관을 뚫어내는 일이며 향후 50년간 그 거대한 대륙의 교통표준과 철학을 어느 나라가 지배하느냐를 결정짓는 국가 간의 총성 없는 전쟁입니다. 회의실의 상석에는 이번 수주전의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 일본 컨소시엄의 총괄 본부장 다나카 류헤이가 여유로운 미소를 띠며 앉아 있습니다. 다나카의 앞에는 완벽하게 제본된 수백 페이지 분량의 제안서가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는 최고급 원두커피의 향을 음미하며 마치 이미 1조 7천억 원을 주머니에 챙긴 승리자처럼 거만하게 다리를 꼬고 있습니다. 다나카의 자신감은 결코 허세가 아닙니다. 일본은 지난 수십 년간 정밀한 기계공학과 철저한 안전주의를 내세워 아시아 교통 인프라의 제왕으로 군림해옵니다. 스크린에 띄워진 일본의 통행 시스템 시뮬레이션은 그야말로 교과서처럼 완벽합니다. 차량이 요금소에 진입하면 속도를 줄이고 굳게 닫힌 붉은색 차단기 앞에서 완전히 멈춰 섭니다. 단말기가 꼼꼼하게 요금을 확인하고 나서야 비로소 차단기가 스르륵 올라가고 차가 다시 출발합니다. 다나카가 자리에서 일어나 확신에 찬 목소리로 프레젠테이션을 이어갑니다. 로베르트 위원장님, 그리고 각국 심사위원 여러분. 공학의 절대적인 진리는 단 하나, 바로 통제입니다. 인간은 반드시 실수를 합니다. 운전자를 온전히 믿는 것은 시스템의 직무유기입니다. 물리적인 차단기로 강제로 차를 멈춰 세우고 완벽하게 확인된 차량만 통과시키는 것. 다소 느리더라도 단 한 건의 오차와 사고를 허용하지 않는 이 철벽 같은 차단기야말로 우리 일본 기술의 긍지이자 세계의 표준입니다. 그의 연설에 회의실 곳곳에서 무거운 고갯짓이 이어집니다. 저 역시 펜을 들어 일본의 제안서 위에 안전성 평가 최고점이라는 글자를 조용히 적어 넣습니다. 다나카의 말은 한치의 틀림이 없는 공학의 정석입니다. 기계는 인간을 통제해야 하고 국가는 도로의 안전을 강제해야 합니다. 그것이 제가 평생을 바쳐 믿어온 진리입니다. 일본의 승리는 이미 기정사실로 굳어지는 듯 보입니다. 그때 굳게 닫혀있던 회의실 문이 열리며 평가위원회의 말단 연구원이 헐레벌떡 서류 뭉치를 들고 뛰어들어옵니다. 그의 표정은 놀람과 황당함이 뒤섞여 기묘하게 일그러져 있습니다. 연구원이 떨리는 손으로 최종 경쟁 후보 명단이 적힌 서류를 제 앞으로 내밉니다. 독일, 프랑스, 일본. 당연히 예상했던 교통 선진국들의 이름 아래
전혀 예상치 못한 낯선 두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습니다. 한국. 다나카가 서류를 흘끗 쳐다보더니 참을 수 없다는 듯 코웃음을 터뜨립니다. 한국이라니요? 아시아의 작은 변방 국가가 이 1조 7천억 원짜리 거대한 판에 낄 자격이나 됩니까? 도대체 무슨 해괴한 서류를 들고 왔기에 감히 이 자리에 이름을 올린 겁니까? 연구원이 마른 침을 삼키며 스크린에 한국의 제안서를 띄웁니다. 그리고 그 제안서의 핵심 문장이 화면에 나타나는 순간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숨을 들이켭니다. 물리적 차단기 전면 제거, 시속 100km 무정차 통과 시스템 적용. 정적이 흐르던 회의실에 이내 폭소가 터져나옵니다. 다나카는 아예 배를 잡고 낄낄거리며 한국의 제안서를 손가락질합니다. 세상에, 차단기를 없애버린다고요? 고속도로 요금소를 시속 100km로 그냥 내달리게 둔다고요? 한국인들은 고속도로를 레이싱 경기장으로 착각하는 모양입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트럭이 덮치면 어쩔 겁니까? 요금을 안 내고 도망가는 얌체 차량은 어떻게 잡습니까? 이건 혁신이 아니라 국가적인 테러 행위입니다. 사고. 한 번에 수십 명의 목숨이 날아갈 끔찍한 대참사 시스템입니다. 일본 엔지니어들이 일제히 고개를 끄덕이며 한국의 제안을 비웃기 바쁩니다. 저 역시 눈살을 찌푸리며 안경을 고쳤습니다. 한국의 제안은 너무나도 기괴하고 맹랑합니다. 속도를 줄이지 않고 통과한다는 발상 자체는 흥미롭지만 그것을 제어할 안전장치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차를 세우지 않고 톨게이트를 운영한다는 것은 마치 문을 활짝 열어놓고 도둑이 들지 않기를 바라는 요행이나 다름없어 보입니다. 저는 냉정한 표정으로 마이크를 켭니다. 다나카 본부장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한국의 시스템은 철학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안전이 검증되지 않은 무모한 속도전은 교통 인프라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최악의 도박입니다. 비라도 쏟아져 카메라가 번호판을 놓치거나 센서에 먼지라도 낀다면 그날로 중앙아시아의 물류망은 처참하게 붕괴될 것입니다. 제 판정에 일본 진영에서는 축배를 드는 듯한 환호성이 작게 새어나옵니다. 한국의 제안서를 서류철 맨 밑바닥으로 던져버리려는 찰나 묵직하고 낮은 목소리가 회의실을 울립니다. 잠깐.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중앙아시아 7개국을 대표하는 발주처 최고 책임자 카자흐스탄의 나세르 장관입니다. 거구의 몸을 일으킨 그는 매서운 눈빛으로 스크린 속 한국의 제안서를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습니다. 장벽을 세워 차를 멈추게 하는 건 19세기 마차 시대에도 하던 짓입니다. 우리 중앙아시아가 1조 7천억 원을 내놓은 것은 미래로 가는 길을 뚫기 위함입니다. 차단기 없이 시속 100km로 요금을 징수한다. 만약 이것이 실제로 작동하기만 한다면 물류의 패러다임 자체가 뒤집히는 겁니다. 저는 직접 한국으로 가서 이 시스템이 사기인지 기적인지 내 눈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나세르 장관의 폭탄 선언에 다나카의 여유롭던 입꼬리가 미세하게 경련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다나카는 이내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어깨를 으쓱합니다. 좋습니다. 가시지요. 마침 이번 주말 한국에는 거센 폭우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쏟아지는 비바람 속에서 렌즈가 먹통이 되고 멈추지 않는 차들 사이로 시스템이 처참하게 붕괴하는 꼴을 직관하기에 완벽한 날씨군요. 우리 일본도 기꺼이 동행하여 저 오만한 한국인들의 코가 납작해지는 꼴을 지켜보겠습니다. 저 역시 평가위원장으로서 짐을 꾸립니다. 마음 한구석에는 이미 불합격의 붉은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습니다. 그저 기본도 모르는 무모한 나라가 국제무대에서 얼마나 처참하게 망신을 당하는지 그 예정된 실패를 채점표에 기록하기 위한 의례적인 출장일 뿐이라고 굳게 믿으며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싣습니다. 창밖으로는 다나카의 저주처럼 먹구름이 짙게 깔리고 차가운 빗방울이 유리창을 때리기 시작합니다. 인천국제공항의 묵직한 자동문이 열리자마자 눅눅하고 매서운 비바람이 제 얼굴을 무자비하게 강타합니다.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굵은 장대비가 아스팔트 위로 사정없이 내리꽂히며 거대한 물보라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옆에 선 다나카 본부장은 비를 피하려 코트깃을 잔뜩 세우면서도 입가에 번지는 비릿한 미소를 도무지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로베르트 위원장님, 하늘이 우리 일본을 돕는 모양입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하늘에 구멍이 뚫린 듯 폭우가 쏟아지는데 저 먼지만 한 카메라 렌즈가 달리는 차의 번호판을 읽어낸다고요?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이지요.
오늘 저 오만방자한 한국인들의 콧대가 어떻게 처참하게 꺾이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시지요. 저 역시 우산을 받쳐들며 묵묵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40년 공학자의 뼈저린 직감으로 볼 때 이런 악천후는 광학 장비에게는 곧 사형 선고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날고 기는 기술력을 가졌다 한들 빗물에 난반사되는 빛과 진흙탕 속에서 시속 100km로 움직이는 물체를 정확히 인식한다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영역입니다. 우리를 맞이하러 나온 한국 측 담당자는 놀랍게도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앳된 청년입니다. 그의 가슴팍에는 수석 엔지니어 강민호라는 명찰이 반듯하게 붙어 있습니다. 다나카는 혀를 쯧쯧하며 불쾌한 기색을 숨기지 않고 팍팍 냅니다. 1조 7천억 원짜리 거대 프로젝트에 최고 심사단이 왔는데 고작 핏덩이 같은 젊은 애를 현장 책임자로 내보내다니요. 한국은 국제적인 비즈니스의 기본 예의조차 없는 미개한 모양이군요. 하지만 강민호 수석 엔지니어는 다나카의 조롱 섞인 일본어를 통역을 통해 전해 듣고도 그 어떤 동요나 불쾌함 없이 그저 정중하게 허리를 굽혀 인사할 뿐입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궂은 날씨에 방문해 주셔서 오히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 대한민국 시스템의 진짜 한계를 뚫어버리는 진가를 보여드리기에 오늘처럼 완벽한 폭우는 다시 없을 기회니까요. 그 당당하고 뼈가 있는 여유로운 태도에 저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묘한 위화감을 느낍니다. 이 젊은 청년은 도대체 뒤에 무엇을 믿고 이토록 태연하게 호랑이 굴로 걸어 들어가는 걸까요? 우리는 곧장 공항 앞에 대기 중인 검은색 대형 세단에 올라탑니다. 강민호 엔지니어가 직접 운전대를 잡고 저와 다나카 그리고 나세르 장관이 뒷좌석에 나란히 앉아 숨을 죽입니다. 차가 미끄러지듯 공항을 빠져나와 거대한 빗줄기를 뚫고 고속도로 본선으로 진입합니다. 와이퍼가 미친 듯이 최고 속도로 움직이고 있지만 앞유리로 쏟아져 내리는 폭우 탓에 시야는 50m 앞도 분간하기 어려울 만큼 아득합니다. 현장 검증을 진행할 톨게이트는 여기서 얼마나 더 가야 합니까?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노면이 미끄러우니 차단기 앞에서 충돌 사고를 내지 않으려면 평소보다 2배는 일찍 브레이크를 밟아 감속해야 할 겁니다. 제가 평생을 지켜온 독일 공학자의 깐깐한 노파심으로 묻습니다. 강민호 엔지니어는 룸미러를 통해 뒷좌석의 저를 지그시 바라보며 부드럽게 미소 짓습니다. 위원장님, 감속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저기 전방에 희미하게 보이는 거대한 아치형 구조물이 바로 통행 구간입니다. 지금 달리고 계신 시속 100km 속도 그대로 아주 편안하게 지나가시면 됩니다. 그의 무심한 대답에 저는 하마터면 비명을 지를 뻔하며 제 귀를 의심합니다. 상체를 앞으로 바짝 빼고 앞을 쳐다보니 거친 빗속에서 거대한 철골 구조물 하나가 괴물처럼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제 눈을 씻고 찾아봐도 도무지 차단기가 보이지 않습니다. 속도를 줄이라는 붉은색 경고등도, 안전을 위해 좁아지는 진입로도, 요금을 내기 위해 길게 멈춰 서 있는 차량의 행렬도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차량의 속도계 바늘은 정확히 시속 100km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2톤이 넘는 거대한 쇳덩어리가 무서운 속도로 요금소를 향해 맹렬하게 돌진합니다. 100m, 50m, 30m. 제 머릿속에 이성이 미친 듯이 붉은색 사이렌을 울려댑니다. 멈춰야 한다. 요금소에 차단기가 없다는 건 자살 행위나 다름없다. 저도 모르게 조수석 뒷면의 가죽 시트를 손톱이 하얗게 질리도록 꽉 움켜쥐고 다리에 잔뜩 힘을 주며 바닥에 있는 가상의 브레이크를 있는 힘껏 밟습니다. 40년간 제 몸에 각인된 톨게이트 앞에서는 반드시 멈춰야 한다는 처절한 본능의 발버둥입니다. 옆에 앉은 다나카의 얼굴은 이미 핏기가 가셔 하얗게 질려 있습니다. 이봐. 미쳤어? 당장 속도 줄여. 다 같이 죽으려고 환장했어. 다나카가 체면을 내던지고 짐승처럼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러댑니다. 나세르 장관 역시 거구의 몸을 잔뜩 웅크린 채 숨을 죽이고 앞유리만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민호 엔지니어의 오른쪽 발은 브레이크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습니다. 그는 한 손으로 여유롭게 핸들을 잡은 채 시속 100km의 파괴적인 속도 그대로 그 거대한 구조물 아래를 마치 유령처럼 통과해버립니다. 번쩍! 머리 위 구조물에서 하얀 플래시가 눈 깜짝할 새에 터졌다가 쓰러집니다. 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급브레이크의 덜컹거림도, 경고음도,
타이어가 타들어가는 끔찍한 파열음도 없었습니다. 그저 허공을 가르듯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 너무나도 평온하고 조용하게 그 거대한 요금소를 통과해 버린 겁니다. 저는 널티 나간 멍한 얼굴로 뒤를 돌아봅니다. 우리가 방금 목숨을 걸고 통과했다고 생각한 아치형 구조물이 빗줄기 너머로 평온하게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뒤를 따르던 거대한 화물 트럭들과 수십 대의 승용차들 역시 약속이라도 한 듯 단 한 대도 멈추지 않고 그 아래를 쌩쌩 내달리고 있습니다. 브레이크 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도로의 흐름을 끊어먹는 차는 단 한 대도 보이지 않습니다. 회의실 안락한 의자에 앉아 텍스트로 가득 찬 서류로만 보던 것과 직접 시속 100km의 속도로 톨게이트를 뚫고 지나가는 쾌감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대한 충격입니다. 평생 제 이성과 신념을 지배해온 안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을 강제로 멈춰 세워야 한다는 오만한 철칙이 이 거센 빗속의 한국 고속도로 위에서 유리창 깨지듯 산산조각이 나는 기분입니다. 방금 정말로 요금이 결제된 겁니까? 제 목소리가 꼴사납게 덜덜 떨려 나옵니다. 강민호 엔지니어가 씩 웃으며 차분하게 대답합니다. 네, 위원장님. 방금 단 0.1초 만에 위원장님이 탑승하신 이 차량의 번호판 전면, 후면, 그리고 측면까지 3D로 입체 스캔하여 중앙 서버에서 요금 정산이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지금처럼 앞이 안 보이는 폭우가 쏟아져도 오프로드를 달려 번호판에 진흙이 잔뜩 묻어 있어도 저희 하이패스 시스템의 인식률은 99.8%를 굳건히 유지합니다. 다나카는 도저히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듯 허공에 손을 미친 듯이 휘젓습니다. 거짓말 마. 이런 폭우 속에 100km로 달리는 차 번호판을 어떻게 찍는다는 거야? 세계 제일이라는 우리 일본의 최고급 광학 렌즈로도 절대 불가능한 일이야. 이건 명백한 사기극이고 쇼입니다. 나세르 장관님. 하지만 나세르 장관은 다나카의 발악에 가까운 절규를 철저히 무시한 채 몸을 앞으로 숙여 매서운 눈으로 강민호 엔지니어를 향해 핵심을 찌릅니다. 기계는 완벽할 수 없습니다. 만약 0.2%의 확률로 오류가 나거나 번호판을 아예 가리고 요금을 떼먹으려 도망가는 악질적인 얌체 차량은 도대체 어떻게 통제하려는 겁니까? 그 순간 강민호 엔지니어의 눈빛이 호랑이처럼 매섭고 단단하게 빛납니다. 장관님, 저희는 앞을 막아서지 않습니다. 대신 끝까지 쫓아갑니다. 요금을 내지 않는 0.2%의 불량 차량을 잡겠다고 거대한 차단기를 물리적으로 내려버리면 뒤따라오는 99.8%의 선량한 운전자들의 귀한 시간을 빼앗고 도로에 끔찍한 정체와 사고를 유발하게 됩니다. 저희는 차를 세우는 대신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다중 카메라 네트워크를 통해 미납 차량의 경로를 끝까지 추적하여 집으로 정확하게 청구서를 꽂아 넣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전 세계 공학의 판도를 뒤집어버릴 묵직한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사람을 불신하여 장벽으로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이 사람의 등 뒤를 묵묵히 받쳐주는 것. 그것이 대한민국 하이패스, 아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도로를 바라보는 개척의 철학입니다. 사람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이 뒷받침한다. 그 한마디에 제 가슴속 깊은 곳에서 거대한 해일이 덮쳐오는 듯한 충격이 일어납니다. 평생을 기계가 인간의 실수를 통제해야만 한다는 오만한 엘리트주의에 빠져있던 제 자신이 한없이 부끄러워져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일본은 사람을 믿지 못해 거대한 붉은색 차단기라는 담장을 쳤고 한국은 사람을 믿고 거침없이 내달릴 수 있는 고속의 길을 활짝 열어준 것입니다. 충격에 휩싸인 우리는 차를 돌려 서울 외곽에 위치한 고속도로 통합관제센터로 향합니다. 평범해 보이는 건물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축구장만 한 거대한 관제홀 전면에 펼쳐진 초대형 LED 스크린에 우리 모두는 헉 소리를 내며 압도당하고 맙니다. 스크린 위로는 대한민국 전역을 모세혈관처럼 촘촘하게 감싸고 있는 고속도로 지도가 실시간으로 살아 숨쉬며 번쩍이고 있습니다. 수십만 대의 차량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내뿜는 방대한 데이터가 쉴 새 없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며 완벽한 통계 숫자와 그래프로 치환되고 있습니다. 강민호 엔지니어가 중앙통제 콘솔에서 태블릿을 몇 번 조작하자 아까 우리가 숨을 죽이며 지나온 요금소의 실시간 CCTV 확대 화면이 정중앙에 뜹니다. 밖은 여전히 태풍처럼 비가 미친 듯이 쏟아지는 와중인데도 놀랍게도 카메라 렌즈에는 마치 마법이라도 부린 듯 빗방울 하나 습기 한 점 맺혀 있지 않습니다.
화면이 너무나도 투명하고 선명해서 소름이 돋을 지경입니다. 렌즈 표면에 항공우주 등급의 초발수 코팅과 특수 미세 열선이 깔려 있어 빗물이나 렌즈가 얼어붙는 혹한의 폭설에도 전혀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게다가 눈에 보이지 않는 적외선 다중 융합 조명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어 폭우, 속 한밤중에 헤드라이트마저 끄고 질주하는 이른바 스텔스 차량의 번호판 흔적조차 한치의 오차 없이 다각도로 뜯어내어 잡아냅니다. 화면 하단에는 100km의 무서운 속도로 요금소를 통과하는 차들의 영상이 스쳐 지나갈 때마다 실시간으로 결제 완료를 알리는 푸른색 승인 번호가 타다닥 기관총처럼 찍혀 올라갑니다. 그때 진흙으로 번호판이 절반 이상 뭉개져 번호의 형체조차 알아보기 힘든 대형 덤프트럭이 괴음을 내며 지나갑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침을 꿀꺽 삼킵니다. 저건 절대 못 읽을 거다. 아무리 한국의 기술이 귀신 같아도 저렇게 형체가 뭉개진 건 물리적으로 인식 불가야. 하지만 시스템은 단 0.1초의 망설임도 인간의 개입도 없이 가려지지 않은 나머지 미세한 픽셀 정보를 인공지능 알고리즘으로 딥러닝 추론하여 정확한 차량 번호를 화면에 띄우고 깔끔하게 결제를 완료시켜버립니다. 그 경이롭고 무시무시한 광경에 그토록 오만방자하게 떠들던 다나카마저 턱이 빠진 듯 넋을 잃고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그는 자신의 가죽 수첩을 황급히 꺼내 무언가 꼬투리를 잡고 반박할 거리를 찾으려 애를 쓰지만 심한 수전증에 걸린 노인처럼 손을 덜덜 떨며 펜을 바닥에 툭 떨어뜨리고 맙니다. 달그락거리는 펜 소리만이 고요한 관제센터를 울립니다. 사고율. 사고율은 도대체 어떻습니까? 제가 덜덜 떨리는 마른 입을 겨우 축이며 마지막 남은 공학자의 자존심으로 의구심을 던집니다. 차단기가 없으니 톨게이트를 쌩쌩 달리다 차선을 바꾸며 앞차와 들이박는 연쇄 추돌 사고가 속출할 것이라는 제 얄팍하고 궁색한 계산이었습니다. 강민호 엔지니어가 가볍게 손가락을 튕기자 스크린에 붉은색과 푸른색이 교차하는 거대한 그래프가 나타납니다. 한국 고속도로에 무정차 시스템이 전면 도입된 이후 톨게이트 구간 내 2차 추돌 사고율은 무려 72%나 수직 강화하여 감소했습니다. 차들이 멈추지 않고 물처럼 흐르니 앞차를 보고 급브레이크를 밟을 일이 원천적으로 사라졌고 자연히 답답한 정체와 끔찍한 연쇄 추돌 사고가 거짓말처럼 한 번에 사라진 겁니다. 위원장님, 솔직히 말씀드리죠. 안전을 위한다는 금명분으로 세워둔 일본식 차단기 시스템이야말로 고속도로 한복판에 거대한 주차장과 벽을 만들어내며 수많은 운전자의 목숨을 위협하던 최악의 흉기였던 셈입니다. 그의 벼락같은 팩트 폭격에 다나카의 얼굴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타들어 가버립니다. 일본이 40년간 전 세계를 상대로 떵떵거리며 비싸게 팔아먹던 절대 안전의 상징 차단기가 사실은 도로 위에 가장 끔찍한 장애물이자 구시대적인 적폐였음이 만천하에 발가벗겨지는 처참한 순간입니다. 저는 조용히 안경을 벗어 떨리는 손으로 눈시울을 닦아냅니다. 독일 정밀공학의 자존심이자 세계 최고라 콧대를 높였던 제40년 경력의 철옹성이 이 작고 젊은 나라의 눈부신 혁신과 철학 앞에서 형체도 없이 바스라져 내리고 있습니다. 아니, 이것은 단순한 붕괴가 아닙니다. 제가 얼마나 편협한 우물 안개구리였는지를 온몸으로 깨닫는 뼈아프고 뜨거운 각성의 시간입니다. 나세르 장관은 아예 어깨가 축 처진 다나카를 차갑게 등지고 서서 두 손으로 강민호 엔지니어의 손을 덥석 꽉 맞잡아 흔듭니다. 장관의 매섭고 날카로웠던 눈빛은 어느새 이 거대한 시스템을 향한 벅찬 경외감으로 붉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요금을 빨리 걷어내는 기계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멈추지 않는 역동적인 에너지, 어떠한 악천후와 두려움도 뚫고 앞을 향해 전진하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특유의 거대한 개척 철학을 이까만 아스팔트 도로 위에 완벽하게 이식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무서운 한국의 태풍 같은 돌풍은 불과 며칠 뒤 열릴 대망의 글로벌 최종 시뮬레이션 평가장에서 오만했던 전 세계 교통강국들의 콧대를 무참히 짓밟아버리는 전대미문이 압도적인 대사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숨막히는 결전의 날이 밝아옵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 자리한 초대형 국제 컨퍼런스홀. 평소라면 화려한 축제와 연회로 가득했을 이 거대한 공간이 오늘만큼은 피말리는 살벌한 전쟁터로 변모해 있습니다. 1조 7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자금이 걸린 중앙아시아 통합 고속도로 수주전, 그 운명의 주인을 가릴 최종 시뮬레이션 평가장입니다.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7개국 교통부 수장들은 물론이고 독일과 프랑스 등 내로라하는 유럽의 교통 인프라 거물들까지 모조리 이 자리에 집결해 숨을 죽이고 있습니다. 제 앞에는 커다란 명패가 놓여 있습니다. 로베르트 융 최고평가위원장. 하지만 제 손바닥은 이미 축축한 땀으로 흥건하게 젖어 있습니다. 며칠 전 그 거센 폭우 속에서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한 대한민국 하이패스의 충격이 여전히 제 온몸의 신경을 날카롭게 긁어대며 이성을 뒤흔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대 중앙에는 두 개의 초대형 LED 스크린이 마치 거대한 재판관처럼 나란히 세워져 있습니다. 왼쪽 스크린은 일본, 오른쪽 스크린은 한국. 변명의 여지조차 주지 않겠다는 명확한 뜻입니다. 똑같은 교통량, 똑같은 극한의 기후, 똑같은 피크 시간대라는 가혹한 조건을 동시에 부여해 어느 쪽의 시스템이 살아남는지 전 세계의 눈앞에서 생중계로 결판을 내겠다는 지독하게 냉정한 무대입니다. 가장 먼저 일본 컨소시엄의 총괄 본부장 다나카가 비장한 표정으로 단상에 오릅니다. 며칠 전 한국의 관제센터에서 처참하게 구겨졌던 자존심을 오늘 이 자리에서 기필코 만회하겠다는 도끼가 그의 번들거리는 이마에 고스란히 맺혀 있습니다. 그는 마이크를 쥐고 비장하게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각국 대표단 여러분. 저희 일본은 지난 40년간 전 세계 교통 안전에 든든한 방패 역할을 해왔습니다. 오늘 그 완벽한 통제의 미학을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다나카의 호기로운 신호와 함께 왼쪽 스크린의 가상의 거대한 6차선 고속도로가 화려하게 펼쳐집니다. 톨게이트에는 붉은색과 흰색이 교차하는 일본 특유의 묵직한 차단기들이 굳게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삐잉-하는 날카로운 시자금과 함께 드디어 운명의 시뮬레이션이 가동됩니다. 초반부는 꽤나 순조롭습니다. 분당 50대 남짓의 차량들이 톨게이트로 진입하고 약속이나 한 듯 브레이크를 밟아 속도를 줄입니다. 차단기 앞에서 완전히 멈춰 선 뒤 삑-하는 정산 소리와 함께 차단기가 열리면 다시 엑셀을 밟아 빠져나갑니다. 다나카는 그 질서 정연한 모습을 보며 입가에 안도의 미소를 띠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앙아시아 발주처가 요구한 조건은 이런 한가로운 시골길이 아닙니다. 나세르 장관이 무심한 손짓으로 콘솔을 조작하자 화면 하단의 교통량 수치가 미친 듯이 치솟기 시작합니다. 퇴근길 피크 시간대 상황입니다. 분당 진입 차량 100대, 200대, 300대. 그 순간 화면 속 일본 고속도로에 끔찍한 재앙이 들불처럼 번지기 시작합니다. 차량 1대당 통과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아무리 서둘러도 14초. 쏟아져 들어오는 수백 대의 차량을 이 낡은 차단기가 도저히 감당해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차단기 앞에 멈춰 선 차들 뒤로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대한 대기열이 또아리를 튼 독사처럼 길어지기 시작합니다. 100대, 200대, 300대. 대기열 수치가 폭발적으로 올라갑니다. 화면 속 도로는 온통 차들이 뿜어내는 브레이크 등의 붉은 빛으로 기괴하게 물들어 버립니다. 끔찍한 연쇄 정체입니다. 이럴 리가 없습니다. 시스템 오류입니다. 다시 계산해. 단상에 선 다나카가 마이크를 쥔 채로 패닉에 빠져 소리를 질러댑니다. 하지만 냉혹한 시뮬레이션 수치는 그의 절규를 비웃듯 최종 결과값을 화면 정중앙에 쾅 박아 넣습니다. 피크 시간대 평균 통과 시간 47초. 대기열 최대 길이 3.2km. 시간당 처리 용량 고작 5,400대. 회의실 전체에 싸늘한 얼음장 같은 정적이 내려앉습니다. 3.2km의 정체라니요. 고속도로 한복판이 거대한 주차장으로 변해버린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막힘이 아닙니다. 수백 대의 대형 화물 트럭들이 고속으로 달리다 줄지어 멈춰서면 그 뒤로 끔찍한 연쇄 추돌 사고가 밥 먹듯 일어날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안전을 지키겠다며 세워둔 차단기가 오히려 최악의 죽음의 덫을 만들어버린 셈입니다. 프랑스와 독일 대표단 쪽에서 실망 섞인 헛기침 소리가 터져나옵니다. 나세르 장관은 아예 펜을 탁 내려놓으며 고개를 차갑게 가로졌습니다. 다나카는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처럼 다리가 풀려 비틀거리며 단상을 내려갑니다. 평생을 안전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변화를 거부해 온 일본의 40년 낡은 고집이 전 세계의 수뇌부들 눈앞에서 산산조각이 나며 발가벗겨지는 처참한 굴욕의 순간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대한민국 대표단이 움직입니다.
며칠 전 저를 그 무시무시한 폭우 속으로 안내했던 강민호 수석 엔지니어가 차분한 걸음으로 단상에 오릅니다. 그의 앳된 표정에는 그 어떤 오만함도 비굴함도 없습니다. 오직 자신이 설계한 시스템에 대한 굳건한 확신과 투명한 자신감만이 꼿꼿하게 배어 있습니다. 오른쪽 스크린이 밝아지며 방금 전 일본과 완벽하게 똑같은 6차선 가상 고속도로가 나타납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단 하나. 톨게이트 구간에 그 어떤 붉은색 차단기도 노란색 정지선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텅 빈 도로 위로 덩그러니 놓인 거대한 아치형 구조물. 낯선 그 휑한 풍경에 심사위원들의 숨소리마저 잦아듭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강민호 엔지니어의 담담한 한마디와 함께 화면 하단의 교통량 수치가 단번에 극한으로 치솟습니다. 분당 300대. 방금 전 일본의 도로를 붉은색 지옥으로 만들어버렸던 그 공포의 피크 시간대 교통량입니다. 심사위원들은 반사적으로 숨을 들이켭니다. 멈추지 않는 수백 대의 차들이 한꺼번에 톨게이트로 쏟아져 들어오면 그야말로 대형 사고가 날 것이라 지레짐작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평가장 안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두 눈을 의심하며 자리에서 튕겨나가듯 몸을 앞으로 바짝 기울입니다. 차들이 멈추지 않습니다. 시속 100km의 맹렬한 속도 그대로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듯 아치형 구조물 아래를 너무나도 매끄럽게 통과해버립니다. 앞차가 지나가고 곧바로 뒤차가 지나가고 옆 차선의 육중한 대형 화물차까지 엉킴없이 동시에 뚫고 지나갑니다. 차단기가 없으니 속도를 줄일 필요도 없고 브레이크를 밟지 않으니 붉은 등 하나 켜지지 않습니다. 구조물 위에 달린 수십 대의 다중인식 카메라와 센서들이 벼락 같은 속도로 번쩍이며 지나가는 모든 차들의 번호판을 0.1초 만에 낚아채듯 결제해버립니다. 맙소사. 저게 정말 가능한 처리 속도란 말인가? 제 옆에 앉아있던 깐깐하기로 소문난 프랑스의 수석 연구원이 안경을 벗어붙이며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나세르 장관은 아예 입을 반쯤 벌린 채 스크린 속으로 빨려 들어갈 듯 몸을 내밀고 있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화면 상단에 실시간으로 표시되는 대기열 수치입니다. 0대. 분당 300대의 차량이 미친 듯이 쏟아져 들어오는데도 정체되는 차량은 단 한 대도 없습니다. 0이라는 숫자가 마치 바위처럼 요지부동입니다. 강민호 엔지니어가 마우스에 휠을 굴리며 무심하게 교통량을 극한의 한계치까지 밀어 올립니다. 분당 400대, 500대, 600대. 이쯤 되면 톨게이트가 아니라 폭발 직전의 피난 행렬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열은 1대, 이대로 잠깐 흔들리더니 이내 다시 마법처럼 0대로 평온을 되찾습니다. 보이지 않는 거대한 대한민국의 인공지능 그물이 쏟아지는 차량의 홍수를 완벽하게 제어하며 맑은 물 흐르듯 유유히 흘려보내고 있는 겁니다. 화면 정중앙에 최종 결과값이 찬란한 푸른빛으로 뜹니다. 피크 시간대 평균 통과 시간 2.8초. 대기열 최대 길이 0km. 시간당 처리 용량 18,000대. 2.8초. 일본이 47초 동안 진땀을 빼고 꼬리를 물며 고작 한 대를 통과시킬 때 한국은 단 3초도 안 되는 시간에 차를 삼키듯 유유히 통과시켜버린 겁니다. 시간당 5,400대 대 18,000대. 무려 3배가 훌쩍 넘는 압도적이고 괴멸적인 차이입니다. 정적이 감돌던 거대한 평가장. 누군가 마른 침을 꿀꺽 삼키는 소리만이 정막을 깹니다. 그리고 곧바로 맨 앞줄에 앉아있던 카자흐스탄 나세르 장관이 쾅 소리가 나게 책상을 치며 벌떡 일어납니다. 그의 두 눈에는 경악을 넘어선 벅찬 환희가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가 두 손을 머리 위로 치켜들며 힘찬 박수를 치기 시작하자 옆에 앉은 우즈베키스탄 장관이 튕기듯 일어나고 뒤이어 유럽 전역에서 온 심사위원들마저 홀린 듯이 자리에서 일어나 미친 듯이 손뼉을 치기 시작합니다. 기립박수입니다. 1조 7천억 원짜리 살벌하고 피 튀기는 평가장에서 전 세계의 콧대 높은 수뇌부들이 약속이나 한 듯 기립하여 대한민국이라는 놀라운 나라의 젊은 엔지니어를 향해 경외와 찬사의 박수갈채를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찾던 미래가 바로 저기에 있습니다. 낡은 장벽을 치우고 두려움을 넘어서 거침없이 달려나가는 길. 저것이 진짜 혁신이고 위대한 기술입니다. 누군가의 벅찬 외침이 박수 소리와 뒤엉켜 거대한 메아리처럼 홀 안을 진동합니다. 저는 그 뜨거운 기립박수의 한가운데에 서서
벼락을 맞은 사람처럼 얼어붙어 꼼짝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차단기 없는 고속도로는 미친 짓이라며 콧방귀를 뀌던 제 자신이 너무나도 한심하고 부끄러워 가슴이 무너져 내립니다. 공학의 진리는 통제라 믿었던 제 40년 독일 공학자의 굳은 신념이 이 눈부신 대한민국의 혁신 앞에서 부끄럽게 고개를 숙입니다. 제 옆자리의 다나카는 이미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멍한 눈으로 의자에 풀썩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의 덜덜 떨리는 손에서 툭 떨어진 최고급 만년필이 바닥을 속절없이 구릅니다. 일본이 40년 동안 신앙처럼 떠받들어 온 거대한 철옹성이 한국의 단 3초짜리 하이패스 기술 앞에서 모래성처럼 처참하고 완벽하게 허물어지는 소리입니다. 저는 스크린 속 브레이크 한 번 밟지 않고 멈추지 않으며 내달리는 한국의 고속도로를 경외감 어린 눈으로 올려다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력의 승리가 아닙니다. 사고의 책임을 피하려 장벽 뒤에 비겁하게 숨어버린 자들과 두려움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운전자를 믿으며 내일을 향해 거침없이 전진하는 개척자들의 뼈저린 철학의 격차입니다. 그리고 오늘 전 세계 교통 인프라의 기준은 일본의 낡고 답답한 차단기에서 멈추지 않는 대한민국의 가슴 벅찬 하이패스로 완벽하게 그리고 영원히 통일되어 버렸습니다. 기립박수의 뜨거운 열기가 채 가라앉기도 전 단상 맨 앞줄에 서 있던 카자흐스탄의 나세르 장관이 묵직한 발걸음으로 중앙 마이크를 향해 걸어나갑니다. 그의 거대한 체구가 뿜어내는 압도적인 위압감 앞에 장내는 이내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을 만큼 팽팽한 긴장감으로 꽁꽁 얼어붙습니다. 나세르 장관의 손에는 두툼한 두 개의 서류철이 들려 있습니다. 하나는 일본의 제안서이고 다른 하나는 대한민국의 제안서입니다. 그는 잠시 장내를 한 바퀴 묵묵히 둘러보더니 단상 한 구석에 너클 잃고 주저앉아 있는 일본의 다나카 본부장을 향해 차가운 시선을 던집니다. 다나카 본부장, 당신들이 제안한 14초짜리 안전이라는 이름의 차단기는 19세기의 유물로나 박물관에 어울리는 낡은 고집일 뿐입니다. 우리 중앙아시아 대륙이 1조 7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피 같은 예산을 쏟아붓는 이유는 멈춰버린 과거에 안주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험난한 사막과 폭설을 뚫고 거침없이 미래를 향해 질주할 거대한 동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나세르 장관은 말을 마치자마자 일본의 두꺼운 제안서를 마치 휴지 조각처럼 테이블 한 구석으로 차갑게 밀쳐버립니다. 그 둔탁한 마찰음이 다나카의 귓가에는 마치 40년 일본 공학의 사망 선고처럼 끔찍하게 울려 퍼지는 듯합니다. 다나카는 입술을 파르르 떨며 변명이라도 해보려 마른 침을 삼키지만 그의 목구멍에서는 그 어떤 소리도 새어나오지 못합니다. 이어서 나세르 장관이 조심스럽게 아주 귀한 보물을 다루듯 대한민국의 제안서를 두 손으로 집어들며 눈부신 조명 아래로 높이 치켜세웁니다. 그의 턱수염 위로 벅찬 환희의 미소가 짙게 번져갑니다. 방금 우리는 단 3초 만에 수만 대의 차량을 흔들림 없이 통과시켜버리는 기적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차단기를 없애버린 저 오만할 정도의 자신감. 두려움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돌파해버리는 저 압도적인 개척의 정신. 그것이야말로 우리 중앙아시아가, 아니 전 세계가 무릎을 꿇고 배워야 할 진정한 하이 테크놀로지입니다. 그가 마이크를 두 손으로 움켜쥐고 전 세계 심사위원들을 향해 천둥처럼 우렁차게 선언합니다. 12억 달러 규모의 중앙아시아 7개국 통합 고속도로 수주전 최종 승리자는 오직 압도적인 실력 하나로 전 세계의 표준을 갈아치워버린 위대한 국가 대한민국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억눌려 있던 함성과 박수갈채가 다시 한번 거대한 화산처럼 홀 안을 집어삼킵니다. 각국의 장관들과 세계적인 인프라 거물들이 약속이나 한 듯 강민호 수석 엔지니어와 한국 대표단을 향해 몰려가 앞다투어 축하의 악수를 청합니다. 그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환호의 중심에서 다나카 본부장과 일본 대표단은 마치 쫓겨나는 패잔병처럼 고개를 푹 숙인 채 도망치듯 회의장 뒷문을 빠져나갑니다. 평생을 오만하게 군림하며 한국을 얕잡아 보던 그들의 등 뒤로 1조 7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허공으로 처참하게 흩어지는 쓸쓸하고도 통쾌한 굴욕의 뒷모습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못한 채 제 평생에 굳건했던 철학이 무너져 내린 빈자리에 피어오르는 경외감을 가만히 음미합니다. 40년 깐깐한 독일 공학자의 콧대를 완벽하게 꺾어버린 저 당찬 대한민국의 젊은 엔지니어에게 다가가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 터질 듯한 호기심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강민호 엔지니어의 곁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갑니다. 강민호 엔지니어. 제 부름에 그가 흔쾌히 돌아서서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이합니다. 저는 예의를 갖춰 정중하게, 아니 철저하게 패배를 인정한 학자의 겸손함으로 고개를 숙이며 묻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무시무시한 발상의 전환을 이뤄낸 겁니까? 물리적인 차단기를 없애버리면 요금을 떼먹히거나 끔찍한 사고가 날 것이라는 그 당연한 인간의 두려움을 도대체 무슨 수로 극복해낸 건지 제 40년 지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 절박한 물음에 강민호 엔지니어의 맑은 눈동자가 순간 깊고 묵직한 감동으로 젖어드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가 제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차분하고 단단한 목소리로 입을 엽니다. 위원장님, 이 하이패스 시스템은 단순히 우리 젊은 엔지니어들의 머리에서 뚝딱 나온 잔재주가 아닙니다. 이 거침없는 시스템의 뿌리에는 이 나라 대한민국을 온몸으로 일궈내신 우리 어르신들의 피 끓는 철학이 그대로 녹아들어 있는 겁니다. 그의 뜻밖의 대답에 저는 숨을 죽이고 다음 말을 기다립니다. 불과 수십 년 전 이 나라는 끔찍한 전쟁의 폐허 속에서 잿더미밖에 남지 않았던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땅이었습니다. 남들은 밥 먹을 돈도 없는데 무슨 고속도로냐며 삿대질을 하고 비웃었죠.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아버지, 어머니들은 뙤약볕 아래서 맨손과 곡괭이로 단단한 바위산을 뚫어내며 기어코 이 땅에 아스팔트를 깔고 거대한 고속도로를 열어젖히셨습니다. 강민호의 목소리에 미세한 떨림이 묻어나지만 그 어느 때보다 힘이 넘쳐 흐릅니다. 멈춰서면 굶어 죽는다는 처절한 절박함으로 두려움을 뚫고 전진해야만 가족을 살릴 수 있다는 그 먹먹한 책임감으로 뚫어낸 피땀 어린 길입니다. 그렇게 거침없이 내달려 기적을 만들어낸 그 위대한 고속도로 위에 어찌 감히 사람을 의심하고 가로막는 차단기 따위를 흉물스럽게 세워둘 수 있겠습니까? 저희는 그저 두려움 없이 멈추지 않고 달려오신 우리 부모님 세대의 그 강인한 개척 정신을 기술이라는 이름으로 보이지 않게 바쳐드리고 있을 뿐입니다. 저는 그 순간 머리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듯한 거대한 충격과 함께 깊은 탄식을 내뱉고 맙니다. 한국의 하이패스는 단순한 광학 렌즈의 조합이나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덩어리가 아니었던 겁니다. 잿더미 속에서 한강의 기적을 일궈낸 대한민국 국민들의 멈추지 않는 심장 박동. 그 자체이자 위기를 기회로 돌파해온 한 국가의 숭고한 역사적 DNA가 이 차단기 없는 톨게이트 시스템 안에 고스란히 숨쉬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계적인 수치와 얄팍한 안전이라는 핑계 뒤에 숨어 벌벌 떨고 있을 때 대한민국은 사람을 믿고 역사의 흐름을 긍정하며 수천만 개의 렌즈와 센서로 운전자의 등 뒤를 묵묵히 호위하는 거대한 혁신을 완성해낸 것입니다. 그날 오후 중앙아시아 7개국 교통부 장관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12억 달러, 한화 1조 7천억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본계약서에 대한민국의 붉은색 국세가 묵직하고 선명하게 찍힙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지고 전 세계의 언론들이 단 3초 만에 세계 교통 인프라의 역사를 뒤집어버린 대한민국의 기적을 긴급 파전하기 시작합니다. 이 압도적인 소식은 단숨에 국경을 넘어 전 세계로 번져나갑니다. 말레이시아의 거대한 남북고속도로가 차단기를 뽑아버리고 한국의 하이패스를 도입하겠다는 뜻을 밝혀오고 안개 낀 산악지형으로 악명 높은 콜롬비아의 정부마저 한국의 기술진을 모셔오기 위해 백지수표를 내밀며 애원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뜨거운 모래 폭풍 속에서도 몽골의 영하 40도, 살인적인 혹한 속에서도 이제 붉은색의 촌스러운 차단기는 자취를 감추고 그 자리에 메이드 인 코리아의 아치형 구조물이 거대한 대륙의 새로운 상징처럼 늠름하게 우뚝 서게 되는 겁니다. 모든 평가 일정을 마치고 독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 저는 조용히 노트북을 열어 세계교통인프라위원회 본부에 제출할 최종 심사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제 40년 깐깐한 공학 인생에 있어 이토록 가슴이 뜨거워지고 이토록 기꺼운 마음으로 패배를 인정하는 보고서를 쓰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일 것입니다. 저는 보고서의 마지막 줄에 깜빡이는 커서를 바라보며 창밖으로 펼쳐진 대한민국의 찬란한 야경을 조용히 내려다봅니다. 칠흑 같은 밤하늘 아래 서울에서부터 뻗어나간 고속도로 위로 수없이 많은 자동차들의 불빛이 마치 거대한 빛의 강물처럼 단 한 번의 막힘도 없이 끝없이 굽이치며 유유히 흐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빛의 궤적이 아닙니다.
어떤 시련과 폭우가 몰아쳐도 결코 멈춰서는 법이 없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거칠고도 아름다운 숨결이자 낡은 장벽을 허물고 전 세계를 향해 거침없이 뻗어나가는 위대한 핏줄입니다. 저는 키보드 위에 조심스럽게 손을 올리고 온 마음을 다해 꾹꾹 눌러 담듯 마지막 문장을 완성합니다. 과거의 낡은 장벽을 움켜쥐고 있는 자는 결코 미래로 갈 수 없다. 두려움을 허물고 운전자를 굳건히 믿어주는 나라, 멈추지 않는 속도로 전 세계의 새로운 길을 뚫어버린 대한민국. 이제 지구상의 모든 길은 그들의 찬란한 기술과 개척의 철학 아래 완벽하게 통일되었다. 나는 이 위대한 승리자에게 내 평생의 공학적 자존심을 내려놓고 가장 깊은 존경을 표하는 바이다. 엔터키를 누르는 순간 먹먹하게 차오르는 감동에 제 두 눈시울이 시큰하게 붉어집니다. 하늘을 뚫고 솟아오르는 비행기의 강력한 엔진 소리 위로 차단기조차 없이 시속 100km로 폭우를 뚫고 돌진하던 그 경이로운 하이패스의 푸른색 승인 불빛이 제 망막에 지워지지 않는 별처럼 영원히 아로새겨집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한치의 막힘없이 찬란하게 빛나는 대한민국의 고속도로. 비행기 창밖으로 내려다 보이는 그 경이로운 불빛의 강물은 결코 차가운 기계와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단순한 기술의 승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시련과 폭풍우가 몰아쳐도 결코 멈춰서는 법이 없었던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뜨거운 심장 박동 그 자체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어르신들, 오늘 이야기 속에서 전 세계의 콧대 높은 거물들을 기립박수 치게 만들고 일본의 40년 낡은 아성을 단 3초 만에 완벽하게 꺾어버린 저 거침없는 하이패스의 기적은 사실 젊은 기술자들의 머리에서만 뚝딱 탄생한 것이 아닙니다. 그 기적의 진짜 뿌리는 바로 여러분의 지나온 삶 속에 깊이 박혀 있습니다. 전쟁의 참화 속에서 모든 것이 잿더미로 변해버렸던 절망의 땅. 하루하루 끼니를 때우는 것조차 버거웠던 그 캄캄한 시절을 기억하십니까? 당장 먹을 쌀도 없는데 무슨 놈의 고속도로냐며 전 세계가 손가락질하고 심지어 우리 내부에서도 불가능하다며 고개를 가로저었을 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뜨거운 뙤약볕이 내리쬐는 허허벌판에서 살을 애는 듯한 맵찬 겨울바람 속에서도 묵묵히 굽은 등을 이끌고 일터로 향하셨습니다. 맨손에 곡괭이 하나를 쥐고 단단한 바위산을 깎아내고 굵은 땀방울과 눈물을 아스팔트 위에 쏟아부으며 기어코 이 땅에 거대한 동맥을 뚫어낸 장본인들이 바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우리 어르신들입니다. 일본은 혹여나 요금을 떼일까, 사고가 날까 두려워 붉은색 차단기 뒤에 비겁하게 숨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부모님 세대는 달랐습니다. 가난이라는 지독한 두려움 앞에서도 결코 뒷걸음질 치지 않으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식만큼은 이 지긋지긋한 가난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그 숭고하고도 처절한 사랑 하나로 위험과 고난을 온몸으로 부딪혀가며 거침없이 내일을 향해 돌진하셨습니다. 그렇게 두려움을 뚫고 전진해온 여러분의 그 위대한 개척 정신이 오늘날 차단기를 뽑아버리고 세계 제1의 속도로 질주하는 대한민국의 기술력으로 찬란하게 꽃을 피운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만큼은 가슴을 활짝 펴고 마음껏 자랑스러워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세계를 경악하게 만든 대한민국의 압도적인 국격은 바로 우리 어르신들의 굳은 살 박인 거친 손과 소리 없이 감당해 오신 희생이 일궈낸 가장 눈부신 결실입니다. 여러분이 눈물로 다져놓은 그 단단한 길 위에서 지금 우리 아이들과 대한민국의 미래가 아무런 장애물 없이 전 세계를 향해 거침없이 질주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혹시 그 옛날 흙먼지를 뒤집었으며 길을 닦던 시절의 기억이나 가난했지만 서로 정을 나누며 치열하게 버텨냈던 그리운 추억이 떠오르시지는 않았는지요? 여러분의 가슴 속에 묻어둔 그 생생한 삶의 조각들이 곧 살아 숨쉬는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입니다. 언제든 편하게 댓글로 여러분의 지혜와 추억을 나누어 주세요. 남겨주시는 귀한 이야기들을 한 줄 한 줄 소중하게 읽고 마음에 깊이 새기며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 든든한 밑거름으로 삼겠습니다. 늘 저희 채널과 함께 해주시고 따뜻한 마음으로 공감해주시는 여러분의 응원이 이 채널을 지탱하는 가장 큰 힘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 통쾌하고 가슴 벅찬 감동이 어르신들의 고단했던 하루의 작은 위로와 미소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지난 삶에 긍지와 자부심을 듬뿍 더해드리리 가슴 뜨겁고
귀한 이야기들만 엄선하여 찾아뵙겠습니다. 세상의 거친 비바람과 모진 시련 앞에서도 결코 멈춰서지 않고 오직 사랑하는 가족과 이 나라를 위해 한평생을 바쳐 묵묵히 달려오신 당신. 당신의 그 치열하고도 고단했던 삶은 그 자체로 이미 역사상 가장 위대한 기적이며 영원히 존경받아 마땅한 우리의 영원한 자랑입니다. 오늘 하루도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식사 든든하고 따뜻하게 챙겨 드시고 곁에 있는 소중한 분들과 다정하고 편안한 시간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내일 또 반가운 얼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